그렇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거. 그렇죠? 자, 두 번째 거는 속도 내기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이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시작하는 거, 이게 익숙하게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희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한 2, 3일 만에 되기도 하고요. 평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뭐, 늦더라도 2주 안에는 다 이거는 어느 정도 되세요. 이제 그게 가능한 친구들, 혹시나 극복한 친구들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에게 시간을 안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못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 일단은 내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미리 안 하고 시작을 하는 걸 연습하는 거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 친구들은 이게 실제로 한 일주일 이 정도 만에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가져가야 할 거 속도 내기에서부터는 앞에 미리 생각을 안 하고 말을 시작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로 속도 내기 그렇죠? 빨리 말하기 그렇죠? 빨리 말하기로 적어볼까요? 자, 빨리 말하기를 들어가실 분들은 꼭 앞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미리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 극복이 되신 분들이 속도를 빨리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1단계 그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거를 끝내고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리고 속도 내기를 2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속도 내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속도까지 내야 되냐? 일단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나? 느낌이 한 이 정도 느낌이 될 정도로 빨리 하시면 돼요. 와, 이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나? 이런 느낌? 뭔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하시면 되세요. 한 가지만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면 한 100분 중에 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이 정도 굉장히 극소수 비율로 말을 하실 때 한국말을 하실 때도 조금 잘 뻐벅거리시거나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한국말을 하실 때도 말이 좀 빠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원래 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속도를 빨리 내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본인이 긴장을 많이 한다든지 한국말을 할 때도 말이 빠르기 때문에 말이 빠르다고 해서 말이 꼬이는 현상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한국말도 빨리 하기 때문에 좀 말이 꼬이는 현상이 좀 생기시는 분들 그쵸? 그래서 긴장하거나 그리고 그쵸? 말을 할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막 말을 하시는 스타일이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속도를 빨리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만 빨리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원래 내가 한국말 하는 속도 정도로 처음에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번외로 좀 알려드렸고 자, 보통 분들은 한 100명 중에 97명, 8명 이런 분들은 그쵸? 무조건 이 정도까지 빨리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되는지는 사실 제가 학생 거를 한번 표본으로 따서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보여드리는 게 녹음한 파일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속도는 무조건 빨리 이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속도를 왜 내야 되느냐? 그쵸? 왜 내야 되는가? 사실 이 속도를 빨리 내는 데는 이유가 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할까요? 속도는 얼마나 빨리?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왜 속도를 빨리 내나? 그쵸? 자, 속도를 빨리 내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퍼즈, 즉 뻐벅거림을 느끼기 위해서요. 자, 천천히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 퍼즈라는 거 뻐벅거림이 좀 늘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지금 뻐벅거리는지 안 뻐벅거리는지 아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속도를 일단 빨리 내시게 되게 되면 뻐벅거림이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말할 때는 뻐벅거림을 제가 밑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다시 뻐벅거림이 살짝 내려가는 느낌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라면 빨리 말을 하시게 되게 되면 이 뻐벅거림이 툭 툭 툭 이렇게 끊길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이 뻐벅거림을 느끼기가 훨씬 더 용이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속도를 늦게 하시게 되면 이 뻐벅거림이라고 하는 인지를 하기가 힘드실 거고, 빨리 좀 말을 하시게 되면 이 뻐벅거림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뻐벅거림을 느끼고 추후에 이 뻐벅거림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빨리 일단은 속도를 내시는 게 용이하다. 이거는 실제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뻐벅거림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천천히 말할 때는 잘 안 뻐벅거리는데 빨리 말하니까 뻐벅거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학생들은 사실 절대로 말할 때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내가 천천히 말할 때는 안 뻐벅거리는데 빨리 말하니까 뻐벅거린다 이런 느낌 드시게 되면, 천천히 말했을 때랑 그 다음에 빨리 말했을 때랑 각각 다른 주제로 한번 이제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뻐벅거림이 이제 녹음한 걸 들어보시게 되게 되면, 천천히 말할 때는 뻐벅거렸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기 때문에 뻐벅거림을 좀 못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뻐벅거림의 개수를 세보면, 제가 이거는 다 확인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개수가 거의 흡사하고, 실제로 조금 속도를 냈을 때 뻐벅거림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면 뻐벅거림을 확실하게 자기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말했을 때랑 빨리 말했을 때랑 녹음을 해보셔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해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 학생들 꽤 많이 봤거든요. 천천히 말했을 때는 안 뻐벅거리는데 빨리 말하니까 뻐벅거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실제로 더 많이 뻐벅거리는 게 아니라 뻐벅거림이 더 잘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말할 때는 안 느껴지던 게 빨리 말하니까 느껴지니까 조금 뻐벅거림이 좀 더 심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녹음해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학생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이거 한두 명 한 게 아니라서 의심을 하는 친구들은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알아요. 아, 뻐벅거리는 게 비슷하구나. 실제로 천천히 말한다고 해서 뻐벅거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뻐벅거림을 내가 못 느끼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자, 빨리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뻐벅거림을 느끼기 위해서. 그쵸? 이 퍼즈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뻐벅거림을 느끼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속도를 빨리 내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생각을 말하면서 안 하기 위해서. 그쵸? 이제 위에 내용이 이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자, 말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놓을까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뻐벅거림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 생각 안 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한국말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를 하실 때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떨 때는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 이 다음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고, 이 다음에는 어떤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이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걱정 안 하시잖아요. 한국말 하실 때는. 물론 이제 단어가 익숙하고 구조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영어 회화 말하기가 사실 이제 즉흥으로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을 막 하면서 이렇게 뱉어내는 과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게 되게 되면 이 뻐벅거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말하기 전에도 내용 생각을 안 해야 되고 말하면서도 내용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100% 레벨이 다 빼지고 나서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말 할 때만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목표를 내가 생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잡으신 게 중요하죠. 그러면 실제로 생각을 좀 덜 하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얘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얘랑 따로 노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그냥 할 얘기들이 떠오르고, 그 얘기들이 떠오르는 거를 입은 그냥 따라줘서 혼자 막 움직이고, 요런 게 실제 회화 말하기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시게 되게 되면 다음 문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구성을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단어를 꺼내야 되지? 어떤 구조를 써야 되지가 실제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신경이 잘 안 써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덜 하실 수밖에 없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속도를 빨리 내시게 되게 되면 다음 문장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2번이랑 관련이 돼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이 2번과 관련돼서 3번에서 굉장히 좋은 걸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나한테 익숙한 게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나 어떤 구조, 어떤 단어는 머리가 식히지 않는데도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머리가 식히지 않더라도 자, 이거 다음에는 이 전치사를 써야 돼. 이거 다음에 이런 단어가 와야 돼. 여기서는 이런 시제를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바로 말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건지가 구분이 되세요. 이게 어떤 건지 구분이 되세요. 자, 이 구분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이게 나한테 이거는 익숙하네. 바로바로 나오네. 그쵸?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자기한테 안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말을 빨리 하시다 보게 되게 되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뱉어내시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구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뽑아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도 내기부터 조금 이제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속도를 빨리 말할 때, 속도를 내면서 말할 때, 중요한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자, 퍼즐을 느끼기 위해서 빨리 말하시게 되게 되면 천천히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퍼즐가 강하게 느껴지실 거다. 자, 두 번째, 빨리빨리 말해야 되겠다는 강박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미리 다음 문장 무슨 말을 하지 어떤 얘기하는 게 좋지 내용적으로 혹은 뭐 구조적으로 단어적으로 생각을 덜 하실 수 있다. 자, 머리랑 입이랑 따로 노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다. 자, 세 번째, 생각을 안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머리가 이렇게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여기서는 이런 전치사 써야지. 야, 여기서는 시제가 이렇게 돼야 돼. 야, 여기서는 위치가 아니고 대시지. 왜 여기다 who를 써? 뭐 이런 식으로 시키고 고치고 이런 과정이 없이 나한테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안 익숙한 것만 뽑아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안 익숙한 것만 뽑아서 연습을 하는 것도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 혼자 뽑아서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 영상을 보시고 내가 안 익숙한 건 이런 거구나. 익숙한 건 이런 거구나. 자, 안 익숙한 거는 내한테 익숙하게 만들게끔 해야지. 요런 것들, 이 익숙하게 하는 과정,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뽑아내는 것, 구분하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퍼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뻐벅거림, 퍼즐, 그렇죠? 퍼즐, 뻐벅거림. 자, 이 퍼즐나 뻐벅거림은 사실 크게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퍼즐, 그리고 내용 퍼즐. 그쵸? 자,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안 익숙해요. 그쵸? 안 익숙하게 되게 되면 그 단어 앞에 분명히 뻐벅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 단어 퍼즐은 무조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올 때 그 앞에서 뻐벅거리시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내용 퍼즐죠. 자, 내용 퍼즐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이제 이 두 개로 크게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퍼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일상 주제 말하기 첫 번째 이유가 내용을 좀 덜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덜 생각하기 위해서 즉 내용 퍼즐가 다음에 무슨 말 하지 라는 생각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 이 일상 주제를 벗어나게 되게 되면 이 내용적인 퍼즐은 뭔가 조금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단어 퍼즐 같은 경우는 정의를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A 단어와 B 단어 사이에서 퍼즐 생김.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A 단어 앞에서
퍼즈 생김. 그쵸? 이해 좀 되시나요? 그쵸? 그리고 이 정도로 말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자,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볼까요? 일상적인 주제를 잡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로 작업해야 되는 게 일상적인 주제를 잡고 자기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바로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혹시라도 내용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연습하시던 분들은 불안하실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실까봐. 근데 그거를 이겨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자, 자기한테 스스로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내용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용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나오실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렇게 내시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익숙하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속도를 내시기 시작하면 돼요. 빨리빨리 말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퍼즈도 많이 느껴지실 거고 그 다음에 대신 퍼즈가 많이 느껴지시는 대신에 생각도 덜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익숙한지 안 익숙한지도 구분이 조금 되시는 시기가 오실 겁니다. 자, 뻐벅거림이 느껴지실 거예요. 말을 하실 때. 그렇죠? 말을 하실 때 뻐벅거림이 느껴지시면 내가 지금 이 뻐벅거림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끝나고 나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아까 말할 때 이 내용 말할 때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사이에서 뻐벅거렸던 것 같아. 혹은 이 단어 앞에서 뻐벅거렸던 것 같아. 이런 게 기억이 정확하게 나시게 되게 되면 그 퍼즈가 느껴지는 거다.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일상적인 주제를 왜 건드려야 되냐 왜 일상적인 주제부터 해야 되냐를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신경을 써야 될 거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을 쓸 거에 첫 번째 그렇죠? 말하면서 신경 쓰는 첫 번째가 이 퍼즈 느끼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하기 전에 작업하셔야 되는 것은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말하면서 신경 쓰시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뻐벅거렸는지를 끝나고 기억나는 것. 그리고 물론 이 끝나고 기억나는 정확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말하면서도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단어 앞에서 뻐벅거렸네? 이 단어 앞에서 뻐벅거렸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다음 과정이 이제 실제 첫 번째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 익숙하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속도 내는 거. 그리고 이 속도 내는 거 다음 과정이 또 뭐 분량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분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시점이 되게 되면 비일상적인 주제로 가셔야 되고요. 그때 정도 되시게 되면 그때부터 단어 공부 이런 걸 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 공부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뻐벅거림 이게 기억이 나시게 되게 되면 그 뻐벅거렸던 단어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 입에 붙일 건가 이걸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상적인 주제로 말하기 첫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게 되면 절대로 말하기 전에 미리 내용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기. 그게 즉흥이다. 그게 입이랑 머리랑 따로 노게 하는 첫걸음이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쵸? 뭐 미리 내용 생각 안 하시게 되게 되면 말이 잘 안 나올까봐 그리고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본인 진짜 실력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건 본인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그쵸? 실제 말하기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라. 빨리 말을 해라. 그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뻐벅거림을 느끼기도 용이하실 거고 생각을 안 하면서 말을 하는 도중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얘랑 따로 노는 게 어떤 건지 이것도 아실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나한테 어떤 게 익숙하고 어떤 게 안 익숙한지 판단하기도 용이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를 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쵸. 이제 뻐벅거림을 발견을 하셔야 되고요. 이 뻐벅거림이 느껴지셔야 되고요. 이 뻐벅거림이 느껴진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 좀 되시나요? 꼭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 한 개만 번외로 알려드릴까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당장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속도를 일단 높이시게 되게 되면 본인 속도를 찾기가 쉬우세요. 자, 이 본인 속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편애하는 속도가 있죠. 그 수치로 속도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말이 빠른 게 익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린 게 익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편한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하는 이 본인 속도, 이제 영어로 말할 때 본인 속도를 찾는다. 이 본인 속도가 무슨 속도냐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조금 빠르다는 느낌인데 본인은 빠르게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나마 편하게 말하는 거. 이거를 본인 속도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본인 속도를 찾으시게 되게 되면 말이 실제로 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드세요. 중간에 뭔가 뻐벅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시고 말할 때 굉장히 얘기가 술술술 잘 나온다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이 본인 속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나중에 이 속도는 처음에 빨리 하다가 본인 속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빨리 이렇게 하냐면 사실 제가 이거는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빨리 막 시키다가 이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본인 속도를 찾기도 해봤고요. 어떤 학생들은 좀 빨리 하는 게 힘들어 하니까 한국말 하던 속도처럼 조금 천천히 말을 하면서 점차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해봤어요. 이 두 방향으로 다 해봤는데 학생들이 실제 느끼기에 좀 더 편한 게 속도를 빨리 하다가 천천히 편하게 하면서 자기 속도를 찾는 거를 좀 더 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말을 하면서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자기 본인 속도를 찾는 그런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시도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빨리 하다가 점차 천천히 하니까 학생들이 좀 더 편해하고 자기 속도를 찾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순하게 영어를 말할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내가 좀 잘 말한다 이 정도 속도로 말하는데 나는 편한 속도가 있다는 거구나. 나는 그 속도가 어떤 속도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요. 그 속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빨리 말하는 게 그 속도를 찾기가 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영어대장 칼의 말하기 공부방법 두 번째. 자, 지난 시간에는 왜 이런 주제별로 레벨을 나누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일상적인 주제를 말할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쵸? 미리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는 거, 말하면서 속도 내시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걸 연습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하시고, 생각을 안 하고 말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잘 안 나오시더라도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시는 게 익숙해지시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속도를 내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 방법 설명을 하게 되게 되면 기존에 공부하던 것들이 단어 공부하고 구조 공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말하지 사전 찾고 이런 작업을 하던 거라 보니까 이 연습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그쪽 구조를 어떻게 말하는지 발견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어 공부나 구조 공부나 표현 공부를 같이 해버리시게 되게 되면 사실 제가 지금 말하기 할 때 아웃풋을 할 때 뭐를 신경 써야 되는가를 알려드렸던 것들에 좀 100% 집중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공부하던 버릇을 남겨두고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말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것과 말하면서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생소하신 분이라면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공부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는 좀 효과를 좀 보는 게 좀 느리다. 이렇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처음 영어 말하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공부를 이것저것 해보셨는데도 레벨이 크게 안 느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제 공부 방법에 조금 이제 동의를 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고 아마 제 방법대로 따라 하실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 공부 방법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공부하시던 방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방법이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적인 면들을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혹은 뭔가 뻐벅거린 단어가 눈치가 채여서 공부를 막 하고 싶으시더라도 조금 남겨두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말하면서 미리 생각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 빨리 내기 요것들 일단은 100% 집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영상과 연결을 해서
자,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는 것과 속도 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